모든 계절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올해는 이럴 거야 라고 예고편을 우리에게 선사하곤 하는데요. 제가 예고편으로 맛본 올 겨울은 몹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2020년 겨울의 시작은 어떤가요? 겨울의 시작 입동에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가 되고픈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이에요.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윤하의 윈터 플라워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 쌀쌀함을 넘어서 추운데요. 슬슬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이 이 겨울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겨울이 생각보다 선뜻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온 것 같다라고 느끼고는 있었는데요. 네, 예상대로 맞습니다. 실제 이 영하권 추위가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랐고 첫 얼음은 무려 15일이나 빨랐다고 해요. 이게 확실하게 이 제 콧바람 속으로 코에 느껴지는 이 찬 바람의 기운이 여느 때보다 춥다라고만 느꼈는데 확실하게 겨울이 좀 이전보단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즘 같은 날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차도 아이스보다는 좀 따뜻한 차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겨울의 계획, 추억 뭐든 좋습니다. 저희 정오의 희망곡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저와 활기차게 2시간 보내볼까요? 정오의 희망곡은 호남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익산 주얼팰리스 협의회, 곰소 식자재 마트, 주식회사 비전트리, 전라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이커뮤니케이션, 전북 유니텍 고등학교,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술소리 남원 막걸리, 유한회사 급식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주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이거 특이하다, 이거 괜찮다 하는 사연을 뽑아서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 카톡 플러스 친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전히 20건 이상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한 달 동안 문자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주말 역시도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20건 이상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에 추첨을 통해서 고창 웰파크시티 홀론센터 이용권, 온천 이용권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들어가야 되겠죠? 코너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활기찬 주말 오후의 시작.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1부는 방금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주의 신곡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AB6IX의 살루트입니다. 두 번째 앨범 비비드를 발표한 지 약 5개월 만의 컴백인데요.
이번 신곡은 이 성장통을 이겨내고 돌아온 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콘셉트와 함께 더 완벽해진 아이돌 AB6IX의 신곡 듣기 전에 두 번째 신곡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이 이 신곡 안 돼요로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 돼요는 이 절친의 강력 서포트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치열이 작곡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홍진영의 작사가 더해지면서 연인이 떠나간 후 세상에 홀로 남은 심정을 드라마틱하게 담았다고 하는데요. 홍진영이 이번 신곡으로 발라드와 트로트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 일명 트로트 발라드에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AB6IX의 살루트 그리고 홍진영의 안 돼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다음 신곡도 만나볼까요? 다듀, 흥신, 흥왕, 다이나믹 듀오가 새신랑 BY와 특급 콜라보를 선보입니다. 이번 신곡의 제목은요, 순인데요. 지치고 답답할 현재 상황이지만 곧, 이 순이 곧이라는 의미잖아요. 곧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겨내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세 사람의 음악적 케미와 그 시너지가 기대되는 다이나믹 듀오와 BI의 순 듣고 오도록 할게요.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벌써 마지막 신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 노래는요, 아재개그 코너의 문을 여는 노래죠. 치킨에는 치킨무, 노래에는 마마무. 네, 이 마마무가 새 미니 앨범 트래블을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 아야는요, 아라비아풍 사운드에 레게 리듬이 더해져서 이국적인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이 노랫말도 정말 강렬합니다. 제가 직접 불러서 들려드리고 싶지만 마마무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든 만무, 마마무의 아야 듣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도 전부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에 카운팅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가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을 만듭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은 마마무의 아야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2부에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화심장어 아중점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기쁨 가득 행복 가득 MBC FM for you 문화방송 FM for you 99.1 아야 장난이가 떨어진다 아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2부에서는 2주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하고 주중에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너무 많아서 다 들려드리기엔 2시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요, 주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연은요, 정은정님의 사연이에요. 고모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고모와 연애하시던 시절이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고, 고등학교 때는 아파서 쓰러진 무거운 조카를 업고 병원으로도 옮겨주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고모와 고모부는 군산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저도 직장에서 군산으로 다니게 되면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결혼할 신랑감을 인사시킬 때도 잘해주셨고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 아이들 생일까지 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조카랑 조카 사위, 조카의 자녀까지 챙겨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이 항상 저를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고모부 이기호님의 생신이에요. 어머나, 고모부 생신 축하드려요. 고모랑 고모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조카 정은정.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사실 이 가족 간이 고모랑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가족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챙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하더라도 참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사이좋은 네, 고모와 조카의 관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훈훈해지고 또 이렇게 자녀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은정 씨가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 마음을 드려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2주의 신청곡으로 주중에 들려드리지 못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신양 님이 너튜브에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지안 아나운서님, 아우 부끄럽네요. 모지안 아나운서님 예쁘시네요. 생동감 그리고 음률에 맞게 잠깐의 율동 율동 귀여우시네요. 오늘 점심시간 우연하게 너튜브로 아나운서님도 뵙고 채팅 참여도 마구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정오의 희망곡으로 오후 업무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 율동, 그쵸. 사실은, 굉장히 격렬하게, 제가 140bpm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노래를. 140bpm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른 비트의 노래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저도 이상하게, 움찔움찔 이렇게 흥이 나면서 어깨가 들썩거리더라고요. 원래는 율동 수준이 아니라 더 격하게 추고 싶은데 이 카메라에 비춰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제 모습이 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자제하고 살짝만 움직이는 율동으로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의 이 귀여운 율동이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제 춤을 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사연에 맞는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신청곡으로 들어와서 이 곡 듣고 올게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2부 2주의 신청곡 벌써 마지막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3970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일요일 전주성에서 감격의 순간 8번째 별이자 4연속 우승 트로피 획득. 잔디도 그 자리에서 시상식 전북의 N 넘버 20의 레전드, 그쵸? 등번호 20번의 레전드 이동국 선수 은퇴식 중계 재밌게 봤어요. 세 분이서 화기애애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티켓팅을 실패해서 그 자리엔 없었지만 TV로나마 같이 했답니다. 이 기세로 내일 울산에서 열리는 FA컵 결승 1차전도 꼭 승리하길. 참고로 저는 혼자 울산 가서 직관한답니다. 신청곡 있어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틀어주세요.
네, 지난주 일요일에 그 전북 현대와 대구 FC의 그 K리그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충훈 아나운서와 서영욱 해설위원 그리고 제가 셋이서 중계를 봤습니다. 첫 중계였는데 굉장히 어려웠었고, 사실 여자 아나운서의 역량이 이제 리포터나 선수 또는 감독의 인터뷰어로서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중계자로서의 역량까지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첫 자리여서 굉장히 많이 긴장도 했었고 준비는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쉽사리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네, 긴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까지 저희가 중계로 나갔는데 이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은 또 저희 전주 MBC 오리지널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70님, 내일 열리는 FA컵 결승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이죠.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듣고 광고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3부 인생영화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어바웃 무비로 지은 작가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눈앞의 이익만 쫓아서 살면 안 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쫓다라는 표현에 익숙한데요. 하지만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쫓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쫓다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 뒤를 급히 따르거나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쫓다는 목표나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거나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고 써주는 게 옳은 표현이겠죠?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아나운서 모지안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MBC FM4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알아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린 곡은 이승철의 마이러브였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또 다른 정의직이죠. 지은 작가와 함께 인생 영화를 추천하는 어바웃 무비로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누구에게나 인생 영화는 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영화를 소개합니다. About Movie. If all of the kings had their queens on the throne, we would pop champagne.
인생 영화를 소개합니다. 어바웃 무비 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은 작가 어떻게 뭐 잘 지냈나요? 저번 방송 나갔잖아요. 어땠어요? 본인의 방송 직접 듣고서? 네, 제가 토요일 날 챙겨 들었는데 네, 네. 왜요? 그냥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좀 그쵸. 이렇게 전파를 타고 음. 듣게 되니 굉장히 오글거리면서도 뿌듯하고 좀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작가로 이제 글만 이렇게 써주다가 또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또 직접 게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 가족들이나? 철저하게 살짝 비밀로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음. 좀 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하이톤에 약간 너무 어린 느낌이 많이 나서 좀 놀랐어요. 원래 성대도 나이가 든대요. 그래서 어리면 어린 말투, 어린 목소리?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변하는데, 뭐, 어린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지은 작가, 오늘도 영화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어떤 영화인가요? 사실 방금 들었던 곡이 힌트였는데 네.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영화는 오늘의 인생 영화는 네. 2010년에 개봉한 킹스 스피치입니다. 킹스 스피치. 요새 또 이 킹 하면 생각나는. 지금 네. 미국 대선이 한참 네, 미국에선 진행이- 지금 킹을 뽑고 있죠. 그러니까요. 나름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의성이 적절한 네. 영화지 전 않을까라는 시일성을 생각이 항상 드네요.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네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킹스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씨, 이 영화 네. 고른 이유가 뭔가요?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세계적인 강국이어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각 나라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서 그럴 수도 그쵸. 있겠지만 그만큼 논란이 됐었던 것도 있어요. 바로 후보들의 말인데요. 이 연설, 특히 트럼프는 트위터 대통령이나 좀 말을 거칠게 하시는 그쵸.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권위자의 정제된 말의 무게가 요즘 더 좀 두드러지게 좀 네.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음. 물론 이 영화는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권위자의 말,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네, 사실 저도 이 킹스 스피치 지은 작가의 이 아이템 얘기를 사전에 듣고서 네네. 좀 봤어요. 네. 그랬는데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아주 네.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만인의 영국 신사이자 Manners Make It Man의 그 네. 주인공인 콜린 퍼스가 네. 주인공이고요. 음. 그 외에도 뭐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네. 바보사 역할을 맡았던 네네네네. 그런 배우 제프리 러쉬 그리고 해리포터의 그 매력적인 악마 를 연기를 했던 헬레나 본 헨카터 네. 그리고 메멘토의 가이 피어스까지 진짜 오. 연기파 배우들이 정말 다 출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콜린 퍼스를 저는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막 외국 배우를 막 잘하는 건 아닌데, 저 배우,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뭐, 또 그 영국에서는 발음 우리도 사투리가 있듯이 영국에도 사투리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서울 사투리라고 하듯이 음. 런던에도 런던 사투리가 있는데 그 귀족층이 쓰는 또 언어가 또 따로 있대요. 네네네네. 근데 그 말투를 굉장히 잘 구현하는 구사하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발음도 멋있고, 그리고 이 톤이나 이게 되게 특색 있는 배우라서, 사실 이게 2010년도 영화라서 지금의 얼굴이랑은 좀 달라요. 맞아요. 달라서,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목소리 듣고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지은 작가 덕분에 괜찮은 영화 한번 봤습니다. 네.
네. 어바웃 무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바로 우물정 1991번 샵 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도 듣고 또 광고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코난 그레이의 더킹 지은 작가가 갖고 왔는데 이거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Crush always NBC FM for you. 설레는 내일 MBC와 함께해요. MBC 언제나 당신 곁에 MBC 라디오. 99.1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킹스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줄거리에 대한 설명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지루하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좀 잔잔한 영화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영국 왕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야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이 영화가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역사를 알지 아. 못하면 조금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살짝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줄거리가 말을 좀 더듬는 왕의 맞아요. 후보에 대한 이야기. 이 콜린 퍼스가 이제 그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설마 실제 이야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영국 여왕 네. 엘리자베스의 네. 아버지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콜린 퍼스예요? 네. 오. 조지 6세인데요. 음. 좀 어린 시절에 영국 왕실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들의 규율 안에서 좀 억압을 받다 보니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을 더듬게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콜린 퍼스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입니다. 콜린 퍼스 맞아요. 배우는 콜린 퍼스고 이제 역할은 조지 6세였는데 네. 조지 6세는 차남이어서 왕이 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말을 더듬는 게 트라우마긴 하지만 좀 자기한테 콤플렉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왕이지 않으니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연설을 할 일이 생기는데 네. 매번 말을 더듬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연설 그렇죠, 자체를 그렇죠. 못해서 여러 번 치료를 거쳤는데 음. 치료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한 치료사를 만나게 됩니다. 언어 치료사.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호주 출신의 라이오넬 로그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라이오넬 로그는 이게 지금 배경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배경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나서 네. 이제 군인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듬기 시작해서 그거를 고쳐주다 보니 그것을 이제 약간의 어부로 삼게 된 인물이 바로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의사도 아니고 사실 이 안에서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배우에게 어느 날 구강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정말 이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왕에게 내 지붕 안에서는 내 룰에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엄격한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콜린 퍼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조지 가르치는 6세에게 거죠. 알려주는데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차남이라고 했는데 조지 6세면 왕이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장남을 어떻게 제쳤냐? 라는 건데 사실 형이 굉장히 좀 큰 스캔들로 인해서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그 이혼 네, 이혼 그렇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어떤 여자랑 네. 결혼을 하겠다고 네, 하는 그것도 부분까지 미국 봤어요. 여자. 네. 근데 제가 영국에서 제가 2018년에 영국에 갔었는데 네. 그 2018년에 해리 왕자랑 어. 그 아. 미국의 배우인 그
그 메건 마클이 네.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네. 근데 저는 영국인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네. 영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음, 근데 이게 이렇게 큰일이냐. 큰일이야? 이렇게 어. 물어봤거든요. 이슈가 됐었거든요. 응. 그 당시 때도 미국인이랑 결혼한다는 응. 거가. 근데 왕실에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아. 인종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흑인계 여성과 그것도 외국인, 미국인과 왕실의 왕자가 결혼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이슈가 됐었고 그만큼 이제 왕실도 개방적이게 됐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게 해리 왕자가 차남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어머. 왜냐면 해리 왕자는 장남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장남이었으면은 계승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네,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엄격했는데 아. 이제 얘는 차남이고 하니까 이제 풀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의 TMI였습니다. TMI가 아니라 진짜 뭐라 하지? 이 실증을 잘 반영한 영화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면 굉장히 고지식한 사회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폐쇄적이고 그쵸. 그런 나라에서 한 나라의 왕이 나는 지금 이혼을 3번째를 앞둔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래서 형이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서 본인 차남인 조지 6세가 맡게 됐는데 연설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공포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이 네. 우리와도 연관이 있어요. 이 당시에 라디오가 막 전파되고 있었어요. 보급되기 시작한 때였던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맞아. 여기저기서 막 마이크를 세워두고 마이크 앞에서 라디오 전파를 타고 이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훨씬 중요할 때였던 거죠. 근데 더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다 함께 싸워보자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왕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거군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죠. 아니 저는 사실 그 영화 한 장면 중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첫 장면 앞부분에 맞아요. 그 뭐 입을 헹구는 거예요. 그쵸. 입을 헹구고 되게 가글이죠. 가글을 하고 되게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마이크도 요 새끼 손가락이랑 요 엄지 손가락 맞아요. 그 위치 재면서. 위치 딱 재면서 딱 요만큼 해서 말을 해야 한다면서 스모프하고 슉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모습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DJ로서 진행자로서 맞아요. 어머 가글도 안 해. 그래서 저도 갖다 놨잖아요, 가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농담이고. 하여튼,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경건하게 마이크 앞에 앉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말의 힘이 세다는 거를 그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네, 되게 재밌는 영화였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역사랑.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마 첫 그러니까요. 장면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옛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시대고 또 영국의 실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봤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어바웃 무비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코너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 드라마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것들 전부 다 저희 문자 이벤트에 카운팅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곡 한 곡 듣고 이야기 마저 해볼까요? 네. 곡 소개해주세요, 지은 작가. 이제 이 주인공 조지 6세가 말을 많이 더듬었고 네.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Speechless 이건가요?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레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어바웃 무비 인생 영화 킹스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작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그 전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게 영화 감상문 되는 거였어요. 전 영화, 드라마, 이렇게 라디오, 방송 매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맞아.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정말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냥 당신에게 편안한 그런 걸 시간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쵸. 그래서 저는 뭔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확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이 음. 영화를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 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이 음. 고정관념을 좀 드릴 수도 있다는 걱정은 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줄거리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네. 좀 제 말을 듣고 보시면 음.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도 뭐 말로 상처도 많이 받아봤고 네네네네. 또 누군가를 이제 예기치 않게 말로 그래서 상처를 또- 준 적도 있지만 맞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일반인이든 누구든 말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더듬이도 아니고 음. 그렇지만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내 말을 좀 정제되게 좀 잘 다듬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말의 힘이 크다는 거를 이 영화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네. 뭐 좀 권위가 있으신 분들, 정치인도 그렇고 또 적게 보면 회사의 상사 입장이 돼서도 그렇죠. 감정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말 솜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왕인 조지 6세조차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직전까지 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의 무게를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갑자기 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근데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은 작가는 그 말하는 직업 옆에서 그 대본, 말해야 하는 것들을 적어주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걸 토대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또 뉴스를 할 때는 그 뉴스에 적혀져 있는 그 기사를 충실하게 제가 전달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시청자나 청취자한테 들려드리고 맞아요.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말의 무게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이 자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준비를 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에 맞아요. 포장을 내가 해서 내보내는 건데 여기서 실수를 하면 그 뒷전의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사 같은 거를 이제 뉴스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어요. 오독이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미 전달이 잘 됐을까? 그런 맞아요. 거부터 해서 되게 영향력이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대로 못하거나 그랬을 때, 아, 이거 하나 쓰려고 노력했던 분들, 이거 하나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수고를 너무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저는 기자분들 보면 고개를 못 듭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인입니다, 제인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혹시 지은 작가는 살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은 많죠. 본인이 이렇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나? 사실 그것도 많아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특별하게? 저는 저번에 소영쌤도 오셔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저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툭툭 내뱉어지는 습관적인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들의 기분을 많이 상하게 하기도 하고, 제 동생이랑 전 여동생이 있는데, 네. 저희 둘은 말이 좀 세다고 하죠. 이렇게 서로 가족이다 보니 가끔은 편하게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동생한테 많이 미안하죠.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막, 상처를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냥 내뱉는 말들이 좀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오늘 킹스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본인들의 이제 말에 대한 무게감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볼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나 드라마 있으시다면 어바웃 무비에 보내주세요.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어바웃 무비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은 작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곡 혹시 신청곡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네. 아티스트인 솔의 말과 네. 그리고 이건
사실 좀 제목이 좋아서 골라온 것도 있어요. 멜로망스의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우리 어바웃 무비는 마치면서 지은 작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작가 다음 주엔 더 재미난 영화 소식 들고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정오의 희망곡은 익산 주얼팰리스 협의회, 유한회사 TMS, 유한회사 급식연합, 주식회사 석원, 곰소식자재 마트, 전북 하이텍 고등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한이의 정오의 희망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2시간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라디오 99.1MHz 그리고 전주 MBC 앱을 통해서 저와 활기찬 정오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끝으로 가비앤제이가 부르는 내일 또 만나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짠짠짠짠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활기충전하러 오실 거죠?